최근에 나오는 언어에 다 지원을 하는 개념이고요. 현대 프로그래밍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막 한 번에 이해가 되시거나 한 번에 뭔가 딱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프로그래밍이 커지면서 위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안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요게 클래스구나, 뭐 이런 거 눈으로 익히시고요. 그냥 다음에 또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 클래스는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사람을 만들 건데요. 자, 데이터 3개로 만들 거예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대전 살고 서울 살고 겹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죠. 변수로는 총 6개예요. 자, 근데 이 3개는 같이 다녀야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여기서 인트로듀스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기소개라는 기능이죠. 자, 나이, 이름, 고향 이렇게 와야 되죠. 고향이 먼저 와야 돼. 홈, 에이지, 네임 이렇게 와야 되죠. 자, 근데 여기 없죠 지금? 여기 각각의 데이터를 넘겨주려면 4개 변수로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홈, 에이지, 네임 이렇게 받아줄게요. 자, 그러면 요 introduce라는 건 결국 이 사람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능을 구현한 거잖아요. 사람 데이터를 이렇게 잘 넘기기만 하면 작동이 잘 됩니다. 요거는 홍길승. 자, 요거는 이제 따로따로 다니면 좀 위험하니까 구조화를 시키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딕셔너리로 만들면 되긴 하는데, 자, 이 딕셔너리로 만들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콩 1이라고 하고 이름은 뭐 네임일, 나이는 에이지일, 홈은 고향은 홈일. 자, 여기는 2번으로 할게요.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죠. 이 데이터를. 자, 요거는 지우기는 좀 아깝고 일단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면 안 되지. 여기는 변수를 쓴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잘 되긴 되죠. 이게 좀 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콩 1을 넘기고 콩 2를 넘기고. 자, 그러면 여기 받아주는 것도 퍼슨으로 받아줄게요. 그래서 고향 먼저 꺼내고 나이, 이름,
있죠. 자, 여기가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조화를 잘 해서 안전하게 작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는 뭐 모델명이 하나 있을 거고, 이거를 그냥 바로 딕셔너리를 만들겠습니다. 카1 하고, 그럼 이제 자동차 구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저는 두 개로만 할게요. 모델명, 소나타, 색상, 흰색. 자, 보시면은 사람과 자동차가 완전히 구조가 다르죠. 사람은 데이터 3개고 키가 이름, 나이, 고향인데, 자동차는 데이터가 2개고 키가 모델명, 색상이에요. 자, 그 introduce는 뭐예요? 사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이렇게. introduce 함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꺼내서 쓰고 있는 건데, 자동차 넘기면 되겠습니까, 이게? 에러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introduce는 4개의 변수를 이렇게 넘기는데 잘못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introduce라는 함수 자체를 사용을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데이터랑 연결이 됐을 때만 사용 가능하게 하고, 그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셨죠? 코드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는데, 카가 갑자기 나와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사람 데이터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변수로 하다가 구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될 건데, 프로그램이 커지면 사람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른 개념들도 막 프로그램 안에서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를 예시로 든 거고, introduce 함수에 아무거나 이렇게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홍을 넘길 수도 있고 칼을 넘길 수도 있어요. 칼을 넘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코드가 복잡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이 introduce라는 함수는 사람 데이터랑 연결됐을 때만 사용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묶어버려요. 이렇게. 그게 클래스예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그래서 함수와 다시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를 그냥 걔네들끼리만 묶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묶이겠죠, 이거. 이렇게 묶이겠죠? 요렇게 묶이겠죠? 요거까지 위로 올라갈게요. 요거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요거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클래스에서는 어차피 묶기 때문에 여기서 묶은 거를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요거를 이렇게 넣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구조화를 해서 묶을 필요가 없고, 그냥 묶으면 어차피 묶는 행위니까 함수랑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딕셔너리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딕셔너리는 데이터만 묶을 수 있는데, 클래스는 함수도 같이 묶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묶는 거라 그랬죠? 이거 다시 원복 시킬게요. 이거 에이질, 네임일, 통일. 통일이 먼저 와야지. 여기가 에이질, 여기가 네임. 자, 이렇게 원복을 시켰어요. 요걸 사용하는 함수가 요거죠. 자,
이거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줄 건데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이걸 뭐로 지칭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다 사람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저는 person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5개 쭉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사람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자, 사람 클래스에는 사람 데이터와 그 사람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만 묶여 있고요. 이 introduce라는 함수는 이제 누구만 사용할 수 있다? person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person은 이 함수를 사용했을 때 안정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어차피 데이터랑 같이 묶여 있는 거니까 이 데이터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더 유기적으로 함수와 데이터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랑 함수가 같이 묶이면 어쨌든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얘는 더 정확히, 더 엄밀하게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만 있는 것보다 데이터와 함수까지 있는 게 사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일단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용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용 방법을 좀 익혀주셔야 돼요. 문법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 자, 이제 카 잠깐 지울게요. 인트로듀스도 지웁니다. 자, 여기 사람 명 더 있네요. 그죠? 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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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자, 이렇게 하면은 됐죠. 자, 근데 홍길동이랑 홍길순 구분이 안 되니까 얘를 일단 to로 이렇게 잡아주면 됐습니다. 자, 사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사람 person이죠. 자, person introduce고요. 자, 이 introduce의 주인은 누구다? person이잖아요. 그래서 person.introduce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3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이 person 점 해서 통밀 하시면 요거죠, 요거. person 점 age person 점 name it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 사람 person to 여기도 맞게 고쳐주시면 돼요. to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 실행이 잘 됩니다. 자, 이거 저희가 거꾸로 넣네요. 좀 바꿔주겠습니다. 됐고 여기도 바꿔줄게요. 자, 해서 이렇게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대충 이제 아시겠죠,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묶어가지고 사람 한 명 표현했고 묶어가지고 사람 한 명 표현했어요. 데이터만 묶는 게 아니라 함수랑 같이 묶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person은 홍길동, person2는 홍길순인데,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사람 10명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거 10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한다면, 그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죠? 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뭐만 달라요? 데이터만 다르죠. 자, 그래서 코드를 이 구조가 똑같으면은 결국 데이터만 바뀌는 거라서 이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자체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거 구조를 하나 딱 잡고 이 구조를 복사해서 복사본을 만드는 방식을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은 4개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네모로 표현해 볼게요. 자, 각각 뭐예요? age, home, 그리고 뭐 name, introduce. 자, 이렇게 생긴 게 지금 person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person이에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있죠. 이 person 2죠. 그리고 여기 여기에다 이제 20 넣는 거고, 홍길동 넣는 거고, 대전 넣는 거고, 홍길동 넣는 거고, 요거 이용해서 인트로듀스 실행하는 거고, 여기 20일 넣는 거고, 홍길수 넣는 거고, 서울 넣는 거고, 요거 3개 이용해서 인트로듀스가 실행되는 거고. 요런 구조잖아요, 지금 이게. 자, 근데 이게 10명이면 요런 게 10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10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생김새가 똑같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 만들 때 데이터를 미리 넣어놓지 않는 겁니다. 여기다 뭐 20살이니 뭐니 이런 거 안 넣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면은 클래스를 만드는 대신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걸 복사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복사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사람이 2명 필요하면 이것도 복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누구한테 부탁하면 됩니까? 파이썬한테 복사해줘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복사해달라는 표현만 알면 되죠. 이거 지울게요. 클래스 퍼센트 필요 없어요. 자, 클래스 하나 이렇게 딱 잘 만들어 놓고 여기다 데이터를 미리 넣어놓는 게 아닙니다. 지우세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요것도 지울게요. 이렇게 안 써요. 자, 이렇게 해놓고 person 가로 열고 닫고 요게 복사해달라는 얘기예요. 클래스 person을 복사해줘.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요게 이렇게 생긴 딱 구조가 하나 복사가 돼서 이게 나와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자, 클래스 이름 쓰고 가로를 열고 닫으면 이런 게 하나 만들어져요. 자, 사람이 2명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복사본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2번 했죠? 얘가 하나 또 만들어져요. 이렇게.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복사해달라고 했죠? 요거 10번 하면 사람 1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퍼스는 요거 클래스 이름이고요. 뒤에 가로 열고 닫으면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줘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름, 나이, 뭐 사는 곳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런 거는 이제 여기다 넣습니다. 가로 안에다가. 자, 필요한 거 24일 홍길동 대전 21살 홍길순 서울.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거랑 보시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상 여기 데이터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개 구분이 안 되죠. 표현이 똑같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에서 이제 이런 거 하나 만듭니다. 자, 요거 이름은 요것도 약속이에요. 언더바 밑줄 2개 그으시고 init 또 밑줄 2개 그으시고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 있어요. 클래스 안에서 존재하는 함수고요. 여러분이 넘기시는 이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어디로 넘으냐면 여기로 넘깁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실게요. 셀프가 하나 넘어오고요. 요거는 무조건 넘어와요. 요거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20이라는 게 첫 번째죠. 첫 번째 age, 흥길순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사는 곳 서울, 홈. 자, 해서 여러분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nit은 그냥 거의 무조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름도 무조건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셀프 무조건 제일 앞에 넣으셔야 돼요. 이건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나열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복사본을 만들 때 넣어주는 데이터가 순서대로 들어와요. 자, 여기 함수잖아요. 자, 이제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셀프가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복사본 그 자체를 가리켜요. 얘가 만들어졌을 때 셀프는 누구예요? 얘가 되겠죠. 두 번째 퍼슨이 만들어질 때 셀프는 누구예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셀프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셀프 age 이렇게 셀프 name은 name, 셀프 home은 home. 이 셀프를 쓰는 이유는 이거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 텐데 어떤 복사본을 딱 집어가지고 걔한테 뭔가를 대입해주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불특정 다수의 복사본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복사본 만들 때 이 퍼슨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게 실행이 돼요. 얘가 만들어질 때도 이게 실행이 되고요. 얘가 만들어질 때도 이게 실행이 돼요. 그렇죠? 그럼 얘가 만들어질 때 실행되는 함수에서 셀프는 얘고요. 얘가 만들어질 때 실행되는 이 init 함수의 셀프는 얘가 되겠죠. 조금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 init은 여러분이 복사본을 만들 때 반드시 실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드는 방법은 셀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앞에 제일 앞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뒤에는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렇게 넣어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개수에 맞게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self.age 그럼 요 20 홍길동 대전은 여기로 들어가고 21 홍길동 서울은 이게 실행될 때 셀프는 또 다른 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퍼슨을 10명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10개 만들 필요는 없겠죠? 클래스를. 자, 그럼 이제 이 클래스의 역할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죠.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면은 파이썬한테 야, 이 클래스 퍼슨은 사람 만드는 방법인데 그거 참고해가지고 사람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사람 만들 때는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고 두 번째 사람 만들 때는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어라.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사람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p1. 홈. 아, 네임을 하자, 네임. 뭐가 나오겠어요? 홍길동이 나오겠죠. p. 네임 하면 홍길순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행위는 이 복사본 두 개는 이름이 없어서 우리가 얘네들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p1로 얘를 p2로 잡아준 것 뿐입니다. p1. 네임하면 여기 있는 이름, p2. 네임하면 여기 있는 이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지 않습니다. 이거는 클래스고요. 클래스는 데이터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만드는 그 구조적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잘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나머지 이렇게 찍어내시면 돼요. 사람 한 명 더 필요하다? 3번이라고 하고 나이 넣고 이름 넣고 사는 건 넣고 이런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담는 그릇들을 복사해서 복사본으로 정의한 대로 만드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클래스 쓴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게 이 함수 때문에 썼거든요. 자, 바로 인트로듀스 써볼까요? 자, 그러니까 노란 줄 나오죠. 실행하면은 그냥 막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사람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람만. 사람은 뭐 P1이거나 P2, P3가 사람이죠. 퍼슨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P1, P2, P3 얘네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인트로듀스라는 함수. 자, 그럼 P1으로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안 되죠. 왜? 요거 내용. 이름, 나이, 고향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넘겨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세 개를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이 P1에 이름도 있고 에이지도 있고 홈도 있거든요. 요거 좀 주석하고요. 보시면 그 세 개 다 나오죠, 그죠? 그 P1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P1 이렇게 넘기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 함수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함수를 실행하는 주체랑 함수가 넘기는 주체가 같죠. 그래서 여기도 셀프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셀프는 뭐다? 자기 자신을 넣는 거예요. 이 introduce라는 함수는 사람이 실행할 수가 있는데 뭘 필요로 한다? 사람 데이터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이 P1이라는 애가 introduce를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넘겨주면 됩니다. 셀프라고. 그럼 아까 우리가 셀프, 에이지, 네임, 홈 있는 거
여기서 기억하시죠? 여기서 꺼내서 쓰면 돼요. 필요한 거. 홈 age name. 자,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코드상으로 봤을 때 P1이 인트로듀스 하면 당연히 P1이 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P1이 자기소개하면서 다른 사람 정보로 자기소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기능을 쓸 때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쓸 때는 이거를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게 넘어갈 거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략을 해도 나중에 파이썬 실행할 때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실행할 때는 이렇게 이게 이제 최종 생김새가 되겠고요. 이러면 이제 코드가 명확해지죠. P1인 사람한테 자기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우고 해볼게요. 대전사는 24 홍길동이죠. 왜? P1은 20살, 대전사는 홍길동이니까. P2한테 똑같이 인트로듀스 하라고 하면 서울사는 20살 홍길순이죠. 서울사는 21살 홍길순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함수를 데이터랑 같이 묶어가지고 사람 데이터를 쓰는 함수는 사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거 나올 일이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클래스였고요. 자, 이 클래스를 사람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실체, 복사본들, 복사본이라고 해도 되겠죠. 클래스의 복사본. 근데 복사본이라는 말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보통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객체라고 불러요. 또는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객체가 3개 있는 거죠. 지금 허순 객체가 3개 있는 거예요. 객체는 다 자기들만의 데이터를 따로 들고 있는 애들이고요. 객체들이 사용한 함수는 다 자기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행되는 함수들입니다. 됐죠? 그냥 이렇게 한번 넘어가시면 돼요. 느낌적으로 그냥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객체를 만드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보시게 되는데, 그때 그냥 저게 클래스랑 객체였지,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다 이해하고 쓰시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설계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객체는 뭐다 그러면? 클래스로 만들어진 실체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프로그램 세계에서 실체라는 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실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 왜 쓰냐? 정보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서 쓰죠. 이렇게 하면은
자, 객체라는 게 사실 이제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역시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운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결국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 클래스와 객체가 필요한 거를 직접 체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대신 여러분 다음에 꼭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객체로 표현하는 거, 프로그램을 객체로 표현하는 게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과 되게 유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객체의 이 함수를 동작으로 보고요, 객체의 데이터들을 그 사람의 상태값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사물의 상태값으로 봐요. 그래서 객체는 하나의 사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쓴다. 그래서 이런 객체 단위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 요거를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언어에서는 다 지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요거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거 그리고 개념적인 거 살짝 익히시라고 간단한 문제 드릴 거고요. 따라서 직접 한 번은 꼭 쳐보셔야 됩니다. 쳐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